오늘도 수도의 고리를 누비며 달리는 세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보면서 우리 인민은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마음 쓰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민 헌신의 자욱자욱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무궤도전차를 만드느라고 수고가 많다고 인사를 하곤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고 더 훌륭한 무궤도전차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깊이 마음 쓰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로고와 심혈이 가슴 뜨겁게 오려오곤 합니다. 찬바람 부는 강추위 속에서도 찾아오시고 또 내년에 없는 무더위가 지속되는 삼복의 폭염 속에서도 땀으로 옷깃을 적시시며 찾아오시오. 세형의 무궤도전차를 제작할 방향과 방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민들이 다 잠든 깊은 밤 세형의 무궤도전차의 시운전도 지도해 주시면서 자그마한 부족점이라도 있을세라 마음 쓰셨습니다. 이런 사랑, 이런 로고 속에서 지금처럼 세형의 무궤도전차들이 태어나 수도의 고리들을 달리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여기 오시오 이 궤도전차를 몸소 보아주셨습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차에 오르시오 이 우자에도 앉아보시고 봉대 손잡이도 가늠해 보시면서 가운데 차량에 텔레비전이 없는 것을 아시고서는 가운데 차량에도 텔레비전을 놔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이 위치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그날 깊은 밤에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시운전까지 지도해 주시면서 궤도전차를 기술적으로 더욱 완비하고 운전수들의 기능 수준을 높이는 문제를 비롯하여 궤도전차의 운행 정상화 관련한 가업과 방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수도로객 운수부문 일꾼들이 누구보다 자기 인민에 대한 충실성, 남달리 열렬하고 뜨거운 복무정신을 지닐 때에 대해서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되새길수록 우리들이 맡고 있는 사명과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대로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비롯해서 누계 운수 수단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자고 원기업소가 떨쳐나섰습니다.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투쟁하자. 당 정책을 투쟁과 생활의 지침으로 전진의 기치로 틀어쥐고 나가자.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 보내신 강령적 소환을 무한한 격정 속에 받아안고 각지 청년들 속에서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달려나가는 미덕의 선구자, 긍정 창조의 기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함경북도, 평안남도의 천수백명 청년들이 중요대상 건설장과 인민경제 선행부문, 사회주의 농촌 등으로 영약 탈원에 나섰습니다. 당과 조국의 부름이 언제나 피 끓는 심장으로 화답해온 전 세대들의 고결한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본받아 함경북도의 천여 명 청년들이 금속, 화학공업 부문, 사회주의 농촌 등으로 탄원했습니다. 자립경제의 쌍기둥을 옥촉으로 떠받드는 성돌이들 요리안고 청진시, 부룡군, 명간군의 청년들이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부룡합금철공장, 명간화학공장으로 진출했으며 도안의 많은 청년들이 당의 농촌건설 구상을 관철하는 길에서 청춘의 리상과 희망을 꽃피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도안의 여러 대학,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도 성분교와 산골학교, 도청년돌격대 등으로 달려나가 사회와 집단의利益을 위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헌신할 열이 넘쳐 있습니다. 오늘의 총징군에서 이 선봉대 돌격대가 될 때 대한 이 당의 전투소호소를 높이 받들고 이 도안의 청년 학생들이 탄강, 강산, 이 농촌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부분들에 탄원하였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청년동맹 제14대에 참가하여 우리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제일 먼 가까이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세상 최대의 믿음을 받아 안았을 때 그 대해 같은 사랑에 정말 어떻게 보답하겠는가 하는 생각 끝에 사회주의 농촌으로 탄원할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하는 우리들을 선조 발해주던 저지가 동지들의 믿음과 기대를 항상 명심하고 석탄산을 더 높이 쌓는 것으로서 청춘의 하루하루를 빛내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위훈 창조, 긍정 창조, 문용 창조의 기술, 미덕과 미풍의 선구자가 될 때 대한 당의 뜻을 새기고 평안남도의 수백 명의 청년들도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했습니다. 평안남도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석탄 생산이 기본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 정책을 받들고 석탄공업 부문으로 탄원에 나선 순천시, 개천시의 청년들은 자립경제의 전초기지를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청년 혁신자, 청년 영웅이 될 결의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농촌의 바람찬 투쟁에서 애국투쟁의 길을 쫓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앞에 나서는 평송시, 안주시, 숙천군 등의 청년들이 중요대상 건설장과 사회주의 농촌으로 진출했으며 평송교원대학을 비롯한 도안의 여러 대학 졸업반 학생들이 외진 산골과 최전염지대 학교들의 교단에 삶의 좌표를 정했습니다. 지금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청춘의 기상과 영맹을 떨쳐가려는 우리 도안의 청년들의 열의가 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청년동맹 제14대에 보내주신 강용적 수화를 받았고 한 주일 남짓한 기간에 우리 도안의 청년들이 한강가 발전소, 사회주의 협동군과 중요대상 건설장에 탄원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회주의 농촌으로 탄원하겠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한 것은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키워주고 내세워준 어머니당과 저국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우리 자식들의 응당한 번분이고 덜이라고 하면서 저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줬습니다. 저는 1950년대 60년대 청년들처럼 당과 수령, 자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진짜 백의 애국 청년이 되겠습니다. 여러 협동농장들에서 올해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절세 위인들을 명예농장원으로 높이 모신 윤광의 땅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에도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무조건 수행할 결의 밑에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포성이 울리던 주체 40일 1952년 5월 1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몸소 이곳 원화리를 찾으시어 농민들과 함께 포전에 풍년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재치가 오늘도 력력히 어려있는 사연 깊은 포전에서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전보내기를 진행했습니다. 평안남도 안의 일꾼들이 농장원들과 함께 모를 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논가리와 소래치기를 선행시키고 그리고 관계용수 보장 대책과 모내는 기계 가동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오늘 촌모내기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 안의 농장원들 모두가 전후복구 건설 시기와 천린화 시대의 농민 용들처럼 농사를 알쓰게 지어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호히 점령하겠다고 잡돌이를 단단히 하고 떨쳐놨었습니다.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도 모내기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모들이 다 반모입니다. 반모는 논모에 비해서 대가 실합니다. 또 모내기 이후 이제 모사리가 빠르고 아지치기 능력도 높아서 이제 평당 이삭수 확보에 유리합니다. 지난해 이제 불리한 기상 조건 속에서도 세 차례 태풍 피해를 받고서도 이 반모를 낸 면적에서는 정말 9톤 300이라는 사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 작전을 세울 때에 반모를 이제 100%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올해는 씨 뿌림 시기를 앞당기고 튼튼한 모를 길러서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평년보다 이제 모내기를
열흘 이상 앞당긴 것으로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모내는 기계의 망가동을 보장하고 운전공, 이제 뭐 공급수들이 생성과 유가를 높인다면 이제 5월 15일까지는 기본 면적의 모내기를 결속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평안북도에서는 올해 모내기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보여주기 사업을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에서 진행하고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모내기 들어가기 전부터 모내는 기계, 트랙터로 예비 부속품도 충분히 마련하고 수리 정비도 잘해서 트랙터의 망가동을 보장하고 모내는 기계 역시 망가동 보장하고 있습니다. 모내기를 적기에 보장한 데서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이 모기류를 잘하는 것입니다. 이 모기류에서 우리 농장에서는 그래서 모판 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가지고 온도 관리, 습도 관리, 용량 관리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실한 모를 중단 없이 보장하고 그래서 모내기도 일정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랑랑구역 용어협동농장에서 작물 배치를 합리적으로 해서 봄 남새 생산 수확고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방막을 씌웠습니다. 이 방막을 벗기면서 양배추 사이에 배추를 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추 사이에 붉은 버무와 호박을 심었습니다. 또 가지 사이에는 참외와 수박을 같이 겹재배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나니까 작물 사이에 서로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서로가 항상 통기성이 보장되고 또 양배추를 수확하고서는 배추가 나가게 되고 배추를 수확하면 또 이제 또 다른 작물이 들어가게끔 된단 말입니다. 이러다 나니까 제한된 면적에서 소출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각지의 많은 단위들에서 집짐승 기르기를 잘해서 축산물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연탄군 수봉협동농장에서 당의 축산혁명 방침을 높이 받들고 고리용 순환 생산 체계를 적극 받아들여서 축산에서 큰 실리를 얻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지금 실제 큰 덕을 보고 있는 고리용 순환 생산체계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뿔물등에는 우리 축산업 발전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단백질목입니다. 하루에 우리 농장에서는 뿔물등회를 100kg 이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뿔물등회 그 모기 온천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각종 집중성 배설물, 세대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단 말입니다. 뿔물등회를 먹이니까 그 단백질 모기로 이용하던 콩이 전혀 안 들어가고 그다음 알라의 송가지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알 생산량은 하루에 200알, 300알 정도로 충수된단 말입니다. 이 닭에서 나온 배설물이 또 돼지에 내려가고 돼지 배설물이 다시 뿔물등회로 오고 이렇게 해서 고리용을 이뤄놓으니까 노력전략형 그다음 환경오염 이 모든 면에서 정말 우리 농장의 큰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보나 이거 노력전략형에서는 이 뿔물등회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장에서는 지금 수백 마리의 양과 염소도 기르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된 염소젖은 리안의 학교, 유치원, 타가소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남포시 온천군 송현협동농장에서도 축산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농장의 제3작업반과 제5작업반에서는 발효균 처리한 비옥교를 돼지모기로 이용하고 있는데 해마다 100여 마리의 돼지와 수백 마리의 닭, 오리, 개사니, 토끼, 염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이 작업반들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많은 고기와 질 좋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라선시 부포오리 공장에서는 우량 품종의 오리 사양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수입 방역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또한 단백초와 자초구를 비롯한 영양가와 수확가가 높은 여러 가지 모기풀과 토착균에 의한 발효 모기를 이용해서 모기 원가를 낮추고 알 깨우는 기계를 새로 제작해서 알 깨우기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입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10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1억 5,958만여 명이고 사망자 수는 331만 6,9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전염병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는 9일 하루 동안
3만 4천여 명의 감염자와 930여 명의 사망자가 등록돼서 총 감염자는 1518만 4,700여 명, 총 사망자는 42만 2,4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브라질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감염자 수에 있어서 세 번째, 사망자는 두 번째로 많은 나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최근 하루 사망자가 300 내지 4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나라 정부는 악성 전염병 사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에서는 보건체계에 가해지는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접촉 제한과 야간 통행 금지를 비롯한 제한 조치들이 계속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9일까지 누적된 아르헨티나의 감염자는 314만 7,740여 명, 사망자는 6만 7,3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에콰도르에서는 주민들이 방역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지금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병원들은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9일 현재 40만 200여 명이 감염자로 확진됐다고 합니다. 한편 인디아에서 악성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여러 주들의 완전 봉쇄 조치가 실시된 가운데 10일 하루 동안 36만 6,100여 명의 감염자와 3,75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 나라에서는 련 4일째 40만 명을 넘어서던 감염자가 처음으로 40만 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련 이틀째 4천 명 이상을 기록했던 사망자가 그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은 10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인 감염자 수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주에 540만여 명의 감염자와 약 9만여 명의 사망자가 등록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이 변종 비루스에 대해서 최대의 경계심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진행해온 방역 사업이 무효로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는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때에 이르게 제한 조치들을 완화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최근 40년 내 최악의 가물로 식량 위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7일 유엔이 밝힌 데 의하면 가물 피해가 가장 심한 그란드 소드 지역에서는 110만 명 이상이 식량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구역에서는 주민의 약 75%가 심각한 기아에 직면했으며 급속 용량 실조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린이 수가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세균을 이용한 오수 종화 기술을 도입해서 실리를 얻고 있습니다. 오수 종화에 이용되는 세균은 오수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와 암모니아를 제거해서 오수를 자연적으로 종화한다고 합니다. 이 세균은 수지 생물 교반기들에서 자려온 다음 오수 탕크들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세균을 이용한 오수 종화 방법이 많은 양의 화학제와 에너지를 사용하던 종전의 오수 종화 방법보다 실리적이고 환경보호적인 것으로 해서 앞으로 효과적인 오수 종화 기술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